예, 반갑습니다. GRE Reading Comprehension Question에 대해서 어떤 유형이 있는지, 어떤 기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8강의 2부입니다. 1부는 토플 편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시청을 하셨겠죠. 자, 2부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원서에 나와 있는 이 수험서에 나와 있는 비법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과 스피드 리딩 기법과의 조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참고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보면은, 예전에는 페이퍼 앤 펜슬, 페이퍼 베이스드 종이로 시험을 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섹션 A에서는 과학에 대한 지문이 200단어 정도, 그 다음에 비과학 지문이 600단어까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섹션 B는 A형과 B형이라고 차별화시킬 수 있을 텐데, 정반대로 과학 지문이 600단어, 비과학 지문이 200단어 이렇게 나와 있을 때도 있었다. 근데 CAT, 컴퓨터로 시험을 치르죠. 이거는 이렇게 A형, B형 이렇게 되지 않고 1번 지문 하나가 과학 지문, 비과학 지문, 다시 비과학 지문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근데 일단 여기서 테스팅 택틱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 Save the reading comprehension questions for last. To answer an antonym question takes you seconds. 그러니까 반이어의 질문, 반이어 질문을 답하는 데는 몇 초가 걸린다 이거죠. To answer a reading comprehension question takes minutes of going over the passage before you ever get to the questions at all. 반면에 reading comprehension, 독해 문제를 답하는 데는 몇 분이 걸리죠. 읽어보는데. 근데 GRE에서는 점수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걸 먼저 점수를 딸 수 있는 걸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점수를 높이는 데 유리하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냥 뻔한 얘기죠. 그러니까 리딩 컴프레hen션, 이 독해 지문은 나중으로 미뤄라. 근데 여기서 지금 나와 있듯이 이거는 페이퍼 앤 펜슬, 종이 시험일 때만 해당되는 얘기죠. 왜냐면은 종이 시험은 자기가 푸는 거를 조절할 수 있고 어떤 거 먼저 풀 수 있을지를 이걸 다 자기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지만, 리딩 컴프레hen션 섹션 안에서는, 그러니까 버벌 테스트나 리딩 컴프레hen션 이 두 가지. 그런데 컴퓨터로 제시되는 시험은 포맷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자기가 조절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가보면 택틱스 2번 전술 2번에서 이거 뻔한 얘기죠. 이것도 그러니까 잘 모르는,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그런 그 주제가 담겨 있는 지문보다 익숙한 지문, 이것을 먼저 봐라. 이것도 뭐 나온 얘기예요. 뻔한 얘기. 이것도 넘어가죠. 세 번째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 여기에는 문제를 먼저 읽기 전에 글을 먼저 읽어라. 가장 전통적인 논쟁이었죠. 문제를 먼저 읽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글을 먼저 읽는 게 유리하냐. 근데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강의도 했었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많았지만, 문제를 먼저 읽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글을 먼저 읽어야지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또 해왔던 문제를 먼저 읽는 것이 무조건 틀린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이 저자의 의도가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관의 붕괴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내용은 그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어떤 게 더 좋냐는 걸 질문을 하는데, 만약에 문제를 먼저 읽게 되면은
시간을 더 허비하게 된다 이거야. 여기 may well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죠. 스피드 리딩 기법으로 지금도 보고 있는 겁니다. 맵 단어만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distract you. 더 정신을 더 딴 데 팔리게 만든다 이거죠. 뭐 때문에 팔리게 되냐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특정한 부분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so involved 너무 관련되어 있다 이거죠. 관심을 갖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읽으면 그 문제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 자꾸만 dancing around 춤을 추면서 머릿속에서 막 맴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미리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바로 8강에서도 그랬고 지난번에도 프리뷰 단계, 리드 단계, 그 다음에 리뷰 단계 3단계로 나눴죠. 뉴통적 독해. 그랬을 때 프리뷰 단계에서 우리가 자신이 스스로 자문을 해볼 수 있다고 그랬죠. 내가 이 글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또 이거는 무엇에 관한 글이냐,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이런 등등. 자, 그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그렇게 자기가 문제의식을 가질 때 문제를 만드는 것이냐, 만들어서 프리뷰 단계를 거칠 수 있고, 한편으로 문제를 먼저 읽는다는 것은 이미 문제는 정해져 있죠.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 요구하는 바가 바로 그 문제에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의식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테스트를 만든 사람이 제시한 그대로 문제의식을 갖느냐. 이 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단지 문제의식을 갖는다는 건 공통적이죠. 그렇다면 이 말이 굉장히 트리키한 거예요. 트리키.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봐도 굳이 그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염두에 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한편으로 스캐닝을 할 때는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찾기 위해서는 그 해당되는 정보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뭐 일일이 다 읽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오히려 정신이 팔려가지고 시간을 더 허비한다. 이거는 좀 어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모든 글을 읽을 때도 그렇지만 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아, 왜 이렇게 말했구나. 그래서 참고로만 하는 거죠. 이 말이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틀린 것도 아니고요. 그랬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1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큼 이해를 가지고 직역하면 수식어죠. 읽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빨리 읽어라. 뭐 속도법이죠. 그렇지만 force yourself. 너무 이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압박을 느낄 필요 없다 이거야. 시간은 충분하다 이겁니다. 뻔한 얘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오프닝 센텐스라는 게 바로 첫 번째 문장이죠. 시작문. 시작문을 읽을 때 앞으로 무엇이 나올 것을 기대해라. 이거 뭐 뻔한 얘기 다 했던 얘기예요.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혹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이거 다 아는 얘기죠. 이게 바로 예측적 독서죠. 그 다음에 누증적 독서하고도 연결되는 거고요. 혹은 fill in the blank, talk out loud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다 같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읽으면서 어떤 그 유형의 종류가 뭐냐, 글의 유형이 뭐냐라는 걸 먼저 파악을 하고 어떤 기술이 지금 사용되고 있느냐, 또 오디언스, 그 독자는 누구냐, 지금 저자가 그 주제 대상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있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냐 긍정적인 감정이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름과 날짜, 장소 이런 것들을 빨리 기억을 하도록 리테인, 보유할 수 있도록 기억을 해라. 여기도 역시나 리콜 패턴을 이용해서 기억을 도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메이저 포인트가 뭐냐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해라. 그리고 나서 이 답을 정당화시킬 만한 그런 문장이나 문구를 찾으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시간 더 절약할 수 있다. 사실은 다 했던 얘기고 다 아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만 다시 찾아갈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리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리드에서 제대로 정독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거기서 정보를 완벽하게 다
얻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들 때, 혹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더 자세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들 때 다시 찾아가려는 거죠. 근데 찾아가려면은 빨리 찾아가려면 리드 단계에서 그것을 표시를 해놔야 된다 이거죠. 마음속으로 표시를 하던 뭐 다른 실제 물리적 방법으로 표시를 하던. 그 다음에 처음에 읽을 때 읽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주제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서브디비전이라는 것은 세부 분류죠. 분류의 그 분류글의 글이 어딨냐, 위치가 어딨냐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뭐 다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고요. 메모리에 의존하지 말고 거기 확인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sparingly가 뭡니까? spare라는 것이 절약하다는 뜻이죠. sparingly라는 것은 가끔 띄엄띄엄 마치 절약을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듯이 시간을 좀 여유를 두고 하듯이 띄엄띄엄 필요할 때마다 하라 이거죠. 줄을 쳐라. 이것도 뭐 역시나 종이 시험일 때 이거 가능한 얘기고. 그 다음에 except나 list 이런 그런 그 특정 기능어 이런 것들을 크게 그 관심을 갖고 유념해서 보고 강조를 해라 이거죠. 왜냐면 이 부분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강조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특수한 표시를 해라, 마크를 해라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문제를 읽어라. 여기 나왔듯이 문제를 먼저 읽지 말고 다 이런 거 끝난 다음에 문제를 읽으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답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기억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가면 된다는 거고. 자, 4번을 가겠습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스팟이라는 것은 우리가 딱 스팟이 원래 기본적으로 장소란 뜻이죠. 특정 장소를 보듯이 거기에 특정한 곳을 눈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예요. 스팟. 리딩 퀘스천 타입 문제 유형이 뭐냐 이런 거를 먼저 확인해라 이거죠. 그랬을 때 문제 유형을 나누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건 GRE뿐만 아니라 모든 독해 시험에 공통적인 거고 사실은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풀지 그 전략을 미리 세워놓으면 어떤 시험이든 다 공통적인 그런 기술을 쓸 수 있겠죠. 대처를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메인 아이디어, 주요 요지. 어떻게 나오면 유형이 메인 포인트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primarily concerned, 주로 뭐에 대한 것 이런 거죠. primary purpose is to 부정사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던가. chief theme, 주요 요지 역시 똑같은 얘기죠. 말만 바꿔 쓴 거예요. 가장 잘 묘사될 수 있다. 다음처럼. 다음 보기 중에 어떤 것으로 하면은 가장 잘 묘사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다음 중 어떤 것이 가장 잘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냐.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냐. 다음 중에 어떤 지문이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거죠.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특정한 세부 정보를 찾는 것. 이거죠. 그건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가 저자에 따르면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저자는 다음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 얘기가 바로 지난번에 토플에서 봤던 유형 중에 네거티브 팩슈얼 인포메이션이죠. 부정 진위 판단. 뭐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제외한 부분을 찾아야 되죠. 문단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거나 반대로 언급되어 있는 그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다음은 맞다. 이거는 긍정의 판단 문장이죠. 긍정의 판단 문제죠. 문제. Which of following? 다음 중에 어떤 것이 맞냐? 세 가지는 다 틀리고 하나지만 맞겠죠. 보기 4개 중에. 그 다음에 다음 질문 중 어떤 것을 대답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냐. 이거는 보기가 자체가 질문으로 돼 있죠. 그런 식으로 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뭐 이거 다른 것도 비슷한 거니까 일단은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유형은 바로 추론이죠. 이건 가장 대표적으로, 이건 토플에도 나오고 토익에도 나오고요. It can be inferred. 어떻게 추론할 수 있다. 다음 내용을. implies. 이것도 우리가 함축을 하는 거죠. 의미를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추론이죠. sugges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can be inferred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이게 GR의 약간 특정적인 문제 유형인데, 문제 해결 능력, 적용 능력을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어떤 지문을 가지고 본문의 저자가 동의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가장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 어떤 거냐. 애포리즘 하면 경구죠, 경구. 다음 경구 중에 어떤 것에 가장 강하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중 어떤 것에 대한 발견 때문에 이 저자의 주장이 약화될 수 있냐. 이것도 역시나 GRE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그러니까 이 저자의 주장이 근거하고 있는 근거적 그런 supporting sentence가 있는데, 이걸 약화시킬 수 있는 반론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반대로 가장 명백히 강화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다음에 어떤 것이 만약에 사실로 확인된다면은 가장 그 저자의 주장이 강화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위의 것과 차이는 뭐냐면은 가장 약화시킬 수 있는 것, 가장 강화시킬 수 있는 근거, 이거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예문을 찾는 거죠. 다음 예문 중에 저자가 든 예문과 그 신뢰와 대체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다음 이 본문에 바로 연이어서 나올 수 있는 그 지문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 그 지문의 첫 번째 문장으로 가장 적합한 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즉 독자가 누구일 것이냐, 이것도 추론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톤이 나옵니다. 톤, 애티튜드. 저자의 태도죠, 태도. 가장 대표적으로 긍정적인 태도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태도일 수도 있죠. 이런 거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테크닉. 이거는 어떤 글의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혹은 글을 구성하는 그런 테크닉이, 기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죠.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글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을 설명하는 그 문장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 이게 바로 지문에 나오는 거죠. 뭐뭐를 제외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과 두 번째 본문과 문단과 첫 번째 문단 사이의 관계를 다음 중에 어떤 것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센트럴 포인트. 핵심 포인트가, 핵심 요지가 무엇을 이용해서 이걸 핵심 요지를 주장하고 있냐. 이게 테크닉이죠. 또 오거나이제이션이 뭐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7번 보면은 이 맥락, 컨텍스트를 통해서 글을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단어 문제죠. 어휘 문제. 근데 중요한 것은 글의 문맥을 기준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만 가지고 파악하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주요 요지를 물어봤을 때, 근데 어디를 보냐면은 첫 번째 문장, 오프닝 센텐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작문, 그 다음에 요약문, 각 문단의 요약문과 시작문을 봐라.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제목을 물어봤을 때, 그때는 너무
지역적이거나 too specific, 너무 광범위한 것을 피해라. 이런 얘기죠. 비슷한 얘기지만 그 해당되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 너무 광범위한 것도 안 되고 너무 지역적인 것도 안 된다. 이건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령들은 다른 시험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니까요. 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attitude, 저자의 태도, 그 다음에 기분, 분위기, 어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제시됐을 때 뭐를 찾아야 되냐면은 감정에 대한 것을 전달하는 단어들 있죠. 그 다음에 가치를 표현하는 단어. 그래서 7번 전법에서 보면은 어떤 태도나 attitude, mood, 분위기나 tone, 어조,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어디를 찾아봐야 되냐면은 바로 감정을 전달하는 단어들, 그 다음에 가치를 표현하는 단어들, 또 그림을 묘사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회화적인 단어들, 이런 데를 찾아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fragrant는 향기로운 이런 뜻이죠. 향기로운. 그 다음에 tranquil은 고요한, magnanimous 이거는 크다는 얘기니까 뭐가 큽니까? 마그나, 크다는 뜻인데 이게 마그까지가 크다는 뜻인데 animous는 마음이죠. animate, animal, animation 다 마음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넓은, 도량이 넓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겠죠. 이런 것들과 이 바로 fetid, ruffled, stinged. fetid는 악취가 진동하는, 그 다음에 ruffled는 주름을 지게 만들다는 뜻이니까 주름진, 헝클어진 이 뜻이고, stingy는 돈에 인색한, 그러니까 다 부정적인 단어죠.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 있냐? 이런 앞에 나온 이런 그 세 가지 단어들은 긍정적인 코노테이션,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이 뒤에 나온 이런 단어들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뭐 이런 긍정적 그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들,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라 이거죠. 네, 8번 전법 가겠습니다. 특정한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는 키워드를 찾는데, 그래서 스캔드 패시지, 여기서 스캐닝을 하라는 얘기죠. 특정한 상황을 물어봤는데 다 읽을 필요 없고, 그것은 그 해당 부분이 있는 것만 찾아보면 되겠죠. 그랬을 때 동의어 같은 거 이런 것들 찾아보면 되겠죠. 자, 9번 가겠습니다. 9번을 보니까 추론을 해라 이렇게 질문이 나왔다. 그러면 이 추론의 근거를, 답의 근거를 implies, 함의한 거죠. 함의. 직접 언급한 게 아니라 그것이 전체적으로 함의한 것에 대한 것을 찾아라 이거죠. 이건 구체적으로 2북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2북에서. 다음 가보겠습니다. 10번 가보면 새로운 상황에 대한 것을 적용을 할 때 이거예요. 거기 나온 그 중심 그 내용을, 아이디어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한다, 해보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독자를 저자의 입장으로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죠. reason. 이거는 그 이성적인 판단이죠. X가 만약에 참이라면 Y도 역시나 참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분명히 참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감정을 인지하는 것, 이런 거죠. 만약에 저자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 느꼈다. 그러면 아마 B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느낄 것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저 큰 그 구조를 인지를 해라 이거죠. 센스, 감각적으로. 만약에 이런 해당 본문의 어떤 특정한 그 주장이나 혹은 그 제안의 일부라면, 혹은 어떤 과정을 기술하는 데 일부가 된다면,
그다음에 또 어떤 가설을 비판하는데 일부가 된다면 어떨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내용이, 그 내용이 그 더 큰 그 글의 구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죠. 자, 11번 보면, 만약에 익숙하지 않은 단어의 뜻을 물어봤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컨텍스트, 문맥을 파악해라. 이건 지난번에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언급하지만 바로 이런 방법과 fill in the blank, 빈칸을 채우라는 스피드 리딩 기법이 있었죠. 그 다음에 talk out loud 테크닉, 누누이 얘기합니다. 아예 각인이 되실 거예요. 각인이 될 겁니다. 특정한 핵심어만 되뇌어 읽어서 나머지 글을 편집해서 의미를 파악해라. 또한 우리가 비순차 기법이라고 얘기했죠. 순서를 파괴해서 4등분으로 나눈 다음에 구역을 봐라, 읽어라. 그래서 다시 재편집해가지고 의미에 맞게 재구성해라 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빈칸이라고 해도 되겠죠. 우리가 읽어서 이해가 안 되나, 아예 안 읽으나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이거는 문제를 풀이하면서 지금은 원리만 설명을 해드리고, 자, 테크니컬 텀, 아주 기술적인 용어가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라 이거죠. 어떤 거에 대한 기술적인 용어냐면은 바로 패시지 오거니제이션, 글의 조직에 대해서, 글의 구성을 묘사하는 데 필요한 그런 그 기술적인 용어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거죠. 여기에 그런 용어가 나오니까요. 아예 물어볼 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 구입 회원한테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어차피 토플 편에서 또 자세히 봤지만 글을 읽는 원리는 같은 기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손쉽고 더 깊은 이해력으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심화학습 편에서 자세하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루겠습니다. 이 북에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또 연습할 수 있는 이런 연습 문제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예. 그러면 다음 강의 9강에서 공무원 및 탭스 유형에 대해서 실전 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